웅이와 히라의 정우를 부탁해. 네, 안녕하세요. 정우를 부탁해. 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일아입니다. 네. 대웅씨는 새벽 4시 반에 뭐 하세요? 새벽 4시 반이요? 네. 뜬금없이 왜 새벽 4시 반에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저는 올빼미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어요. 그럼 깨어 있으시겠네요? 새벽 4시 반이면 저한테 너무 익숙한 시간이에요. 네. 주로 뭘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시나요? 새벽 4시 반이요? 그러니까 새벽 4시 반이 남들한테는 한 오후 4시 반 정도 돼요, 제가. 네, 그 시간이 가장 이렇게 생각도 머리도 잘 돌고요. 네, 몸도 쌩쌩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면서 보내시냐고요? 하는 건 구체적으로. 없어요. 하는 건 없어요. 깨어만 있다. 네, 새벽 4시 반에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저랑 반대네요. 저는 새벽 4시 반은 아주 취침 시간, 거의 죽어있는 시간이죠. 아주 다른 생활을 하는 우리 김미라 아나운서군요. 네. 네. 이 하버드의 새벽 4시 반은요. 네. 역시 다릅니다. 하버드의 새벽 4시 반? 네. 아니요? 네. 식당이든 도서관이든 기숙사 방이든 불이 꺼지는 광경을 보기가 어렵다고 해요. 하버드가 제 방이랑 비슷하네요. 제 방도 새벽 4시 반에 네, 불이 안 꺼지거든요. 불 안 꺼지는 건 비슷한데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하버드 친구들은 네. 하버드 친구들 맞죠? 이제 어리니까 네. 당연히 공부하겠죠. 불 켜고 공부하는군요. 네. 저랑은 거기서 조금 다르네요. 여기부터 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하버드에서 알려주는 성공학 10강, 10강이 있습니다. 성공학 10강이요? 네. 한번 해당되는지 웅이씨 네. OX로 대답해 주세요. 네. 첫 번째. 네. 한계라고 생각될 정도로 한 일에 온 힘을 쏟아본 적이 있는가? 한계라고 생각할 때? 네. 이게 정말 한계다. 리미트다. 그럼요. 그건 언제나 저는 온 힘을 쏟습니다. 최근에 운동. 네, 운동. 뭐 몇 시간 정도? 몇 시간이요? 30분이요. 네. 그게 한계죠. 네. 30분이 한계. 네.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하는가? 그럼요. 하고 싶은 일이면 도전해야죠. 네. 언제나 도전합니다. 하버드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3번. 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밤새 공부하거나 일했는가? 그럼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일해야죠. 목표가 뭐죠? 목표 지금 별로 없어요. 뭐야 이게? 네, 4번. 네. 너무 늦었다라는 핑계로 포기한 일이 없는가?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거거든요. 네, 바로 포기해요, 저는. 이건 좀 다르네요. 네. 5번째. 언제나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가? 언제나 무엇인가를 항상 배우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배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6번째.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자세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가? 그럼요. 내가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7번째. 네. 다른 사람보다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듣는가? 효율적이요? 네.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요. 여기도 좀 해당 안 되는 걸로. 네. 8번째. 이거 네. 중요합니다. 네. 스스로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가? 반성이요? 저는 언제나 집에 가서 그 새벽 시간 있잖아요. 네. 4시 반에. 새벽 4시 반은 반성의 시간이에요. 내가 오늘 왜 그랬지?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항상. 네. 항상 반성으로 하루를 마감하시는데 9번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당장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이를 잡을 용기가 있는가?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잡아야죠.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제대로. 네, 그러면 뭐 한 80% 정도는 하버드와 비슷하신 걸로. 하버드 가도 하버드 돼요? 성공 기준에 네. 합당하신 걸로 저 왜 근데 판단되고요. 네. 저도요. 이게 사실 책이에요. 네. 책을 읽고 어제 연휴 기간에 책을 읽고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다짐이요? 방송은 약속이죠. 방송은 약속이죠. 네. 방송 앞에서 약속합니다. 네. 내일부터 4시 반에 네. 기상을 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에 기상하신다고요? 네.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래요? 네.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히라가 되겠습니다. 안 하던 거 하면은 뭐 잘못된다고 그러겠지. 일단은 네. 한번 일주일은 시도해보는 걸로 하고요. 9월 30일 수요일 정우를 부탁해 그린데이의 바스켓 케이스로 네. 힘차게 출발합니다. 신나는 곡이죠? 네.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I am one of those melodramatic fools, neurotic to the bone, no doubt about it.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아, 졸려. 난 이 시간만 되면 졸리더라. 야, 그럴 땐 이 방송 들어야 돼. 이 방송. 이 방송? 무슨 방송인데?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임대훈과 김이라의 정우를 부탁해. 정우를 부탁해. 부탁해? 네, 첫 곡으로 그린데이가 부른 바스켓 케이스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신나죠? 네, 이 곡 우리 네. 감독님이 네. 웅이 씨가 네. 웅이 씨로 할게요. 네. 네, 웅이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 네. 뭐 이유가 있나요? 아니, 새벽에 이제 우리 김일아 아나운서가 약속하셨잖아요. 4시 반에 이제 기상하기로. 내일부터 4시 반에 기상해서 공부하신다고. 네. 그래서 신나게 아침마다 이 노래 듣고 잠 깨시라고 제가 신나는 노래 선곡해봤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스켓. 그 홍대에 제가 잘 가는 바스켓 치킨이라고 있어요. 뭔가 바스락바스락 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바스켓 치킨인데. 바구니에 담아서. 네. 양이 많나요? 양보다 맛있어요. 제가 근데 안 간 지 좀 됐거든요. 가요. 이 노래 들으니까 바스켓 케이스, 바스켓 치킨. 왜 음악을 듣고 전 치킨 생각이 나요? 가요. 네, 언제 한번 네. 바스켓 치킨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라게이지스님 오셨네요. 이분들 보소. 이제는 오글오글한 것도 호흡이 척척 맞네. 히라 하나랑 임피디님 추석 잘 보내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셨어요. 그 우리 김일아 아나운서 추석 때 어떻게 고향에 내려갔다 오셨나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네. 가끔 가족이 네. 뭔가 그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가족이란 존재가 부담이 된다뇨? 뭔가 가족한테 더 잘 보이고 싶다 이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소녀가장이시네? 아니에요. 네. 엄마 아빠 잘 계십니다. 네. 근데 그 좀 그런 욕심이 있어서 부담이 될 때가 있는데 네. 이번에 다녀오면서 느낀 건 가족은 짐이자 힘이다. 가족은 짐이자 힘이다. 엄마 아빠 듣고 계시는 거 아니죠? 짐이라는 거는 아무튼 그 네. 적당한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무 좋은 활력소 먹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뭐 가까워요. 멀진 않은데요. 네, 하룻밤 자고 왔는데 먹고 자고 이것만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추석이 비슷한 것 같아요. 나중에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맞아. 너무 많이 자면. 네, 잠만 자고 먹고 또 먹고 하니까 네. 지금도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어떡하지? 그런 것 같아요. 다행히 오늘은 연기하는 날이어서 네. 머리가 안 돌아가도. 그런데 뭐 사실 저도 조금 그런 거 느끼는데 이렇게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이런 시간에 오히려 그 소외된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더 느껴요. 한 2배, 4배, 8배 느껴요. 이런 제가요 날은. 어제 좀 일찍 올라왔어요. 서울에 네. 왔는데 이제 언니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네. 분식점에 갔어요. 저녁을 먹는데 저희 테이블을 제외한 1, 2, 3, 4 네. 그 테이블이 다 혼자 맞아요. 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추석 연휴라고 하지만 이렇게 역시 외롭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의 가족이 되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떡해요? 라디오에서만큼이나마 네. 우리 같이 고민도 나누고 힘든 네. 것도 이야기하면서 좀 가족이 되면 좋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그 소외된 이들 중에 한 명이라. 가족이 되기가 싫어요. 네. 가족 있으시니까. 네. 에벨리고 님도 연휴 휴유증을 부탁해요 해주셨는데, 그 추석 연휴 이후 이제 다 일상으로 대부분 복귀하셨잖아요. 명절 휴유증 이거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있으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저 일단 졸려요, 지금. 아니, 네. 근데 눈이, 네. 눈 뜨신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렇구나. 네. 연휴 후유증은 아무래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쉬었는데 갑자기 안 쉰다고 생각하면 뭔가 우울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즐겁게 지내면 뭔가 후유증을 날릴 수 있지 않을까요? 즐겁게 지내고 싶죠, 다들. 네, 오늘이 바로 그 즐거운 정우를 부탁해 하는 날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그 수요일의 코너가 또 있잖아요. 네. 오늘 문학을 부탁해 코너인데요. 네, 오늘의 문학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오늘 정말 기대해 주셨고요. 그래요? 그 전에 그러니까?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네. 신청곡이 있어요. 네, 신청곡 어떤 곡이죠? 로니 님이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기다림, 설레임이란 노래예요. 네, 좋습니다. 네. 기다린 설레임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로니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강화달님의 기다림, 설레임이란 곡이었습니다. 좋아요. 네. 기다림, 설레임. 네. 설렘이 맞는 말이죠? 설렘. 김일아 아나운서는 요즘도 설레는 마음 가끔 드시나요? 요새는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없다고요? 네, 요새는 없는 것 같고 네. 1년 전에 설렜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모르겠어요. 잘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저는 이 설레임이라는 감정을 가장 좋아해요. 네, 설레임. 근데 매 순간 설레실 것 같아요. 음악과 함께라면. 항상 떨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지금 왼손이 진짜로 떨었어요, 방금. 이거 방송사고 나는 거 아니야? 네, 오늘 수요일의 코너 오늘 있죠? 네, 오늘 수요일 정오를 부탁해. 오늘의 코너는요. 문학을 부탁해. 네. 오늘의 문학 작품 어떤 작품이죠? 네, 오늘 작품은요. 김승옥의 어떤 결혼 조건이라는 작품이에요. 결혼 조건. 네. 진짜 중요하죠. 안 그래도 추석 때 결혼 얘기가 벌써부터요? 네, 그런 얘기가 오던데. 네, 그런 라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네. 대웅 씨는 이제 내년 4월에 결혼하시잖아요. 네, 결혼 조건이 사주에 있던 거고요. 결혼 조건. 네. 결혼 조건 이런 거 보면 정말 많아요. 막 순위도 매기고 결혼 조건 1순위, 2순위 이런 거 막 인터넷에 많이 있어요. 네. 남자의 결혼 조건, 여자의 결혼 조건 조금 다른데. 네. 저는 결혼 조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조건이 없는 여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결혼 조건 따위 네. 조건이 없는 여자. 네. 왜냐면 사람이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런 조건에 딱 틀에 갖춰놓으면 만나기 힘들잖아요. 네, 정말 신기한 결혼 조건이네요. 조건이 없는 조건. 네. 신기합니다. 우리 김일아 아나운서는 결혼 조건 있으세요? 저 옛날에는요. 진짜 많았죠. 진짜 많았는데 네. 좀 철들고 나서는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네. 이 결혼 조건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데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네. 여러분들의 결혼 조건은 어떤가요? 네, 궁금한데요. 여러분들의 결혼 조건 댓글로 올려주시고요. 곡 하나 더 듣고 작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무슨 곡이죠? 유나의 노래죠? 네. 결혼 조건 대신 연애 조건. 네. 고백하던 날처럼 가슴이 떨려주길 매일 아침 내게 사랑해 그 말로 내게 네, 유나의 연애 조건 듣고 왔습니다. 네, 김승옥의 어떤 결혼 조건 바로 만나보시죠. 항상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떤 이유로서 서로 사랑을 느끼고 또 결혼이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친구건 선배건 붙잡고 부인과 결혼하게 된 얘기를 좀 해달라곤 한다. 그렇게 하여 들은 얘기들 중에서 하나를 여기 소개하면 벌써 10년도 넘었다. 당신은 인류 대학을 나오고도 빈둥빈둥 놀아야 하는 취직난 시대였다. 나로서는 우선 일자리를 얻어 자립하는 게 유일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내 결혼에 관한 것 일체를 큰형님 부부에게 맡겨버리고 있었다. 특히 큰 형수님은 시동생들의 아내를 자기 손으로 골라주고 싶어 안달이었다. 만일 내가 결혼하면 우리 부부가 살 집을 사주기로 한 것은 큰 형님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함께 살 여자를 큰 형님 내외가 결정하는 건 당연한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제하게 된 여자는 서울역 근처에 있는 여관집 따님인데 눈이 크고 섬세하게 생겼기 때문에 키가 좀 작다든가 코가 좀 납작하다든지 하는 결점을 충분히 보충해주고도 남음이 있는 대학 2학년짜리였다. 그녀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나는 만족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저분한 손님들이 출입하는 여관집에서 자라난 여자라는 게 어쩐지 꺼림칙했다. 지금은 교제의 첫 단계니까 저렇게 얌전을 빼고 순진한 채 하지만 속에서 천년 묵은 여우가 도사리고 있을 거야. 그러나 수개월 동안 사귀어 보니 그건 나의 지나친 선입감이었고 오히려 너무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 여관을 메우고 있는 온갖 역겨운 냄새도 그리고 내 장모가 될 아주머니가 쉰 목소리로 상소리를 해대면서 밉상의 손님과 싸우곤 하는 것도 오로지 그 딸을 순진하고 얌전하게 길러놓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나 보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러자 이번엔 그 처녀에 대한 다른 염려가 생겼다. 세상 물정에 눈이 어둡고 곧잘 자기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는 재주밖에 없다는 건 생존 경쟁이 극심한 이 서울바닥에서 살기에는 결코 미덕이 아닌 것이다. 동사무실에 가서 서류 한 장도 못 떼고 시장에 가서 바가지만 쓰는 아내란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염려가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녀는 나로서는 더 바랄 수 없이 이상적인 처녀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녀가 들려준 얘기 덕분에 말이다. 제가 대학 입시 공부를 하고 있을 때니까 작년 1월이었어요. 눈이 펑펑 오는 날이었는데 초라한 40대 남자분 2명이 우리 여관에 들렸어요. 막 알아듣기 힘든 사투리를 쓰는 시골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서울에 몇 번 온 경험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자기 친구한테 저게 남산이야, 저쪽이 서대문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으스대곤 했어요. 그리고 자기 지방 출신 국회의원 이름을 마치 친구나 되듯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랑했죠. 그러면 서울이 처음인 모양인 또 한 사람은 몹시 불안한 표정으로 남산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서대문 방면의 거리를 기웃거리며 또 고개를 끄덕이곤 했죠. 내 눈에는 그 사람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사는 그런 순진한 남자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사슴처럼 몹시 순한 눈이 인상적인 남자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한테서 나는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순하게 생긴 농부가 참 딱하더라고요. 그 농부는 노는 조금밖에 없는데 식구는 10명이 넘어서 몹시 가난했대요. 현대판 흥부였어요. 아이들은 자꾸 자라는데 학교도 못 보내고 자기는 어쩐지 머지않아 죽게 될 것 같은 생각만 들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식들에게만은 그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데 아무런 방법이 없었대요. 그런데 마침 아까 그 잘난체 하는 그 친구가 신문을 들고 이 남자를 찾아왔대요. 미국의 어느 장님이 눈을 사겠다고 공고를 냈는데 눈 하나에 30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눈 하나 없애서 그만한 돈만 생긴다면 자식들을 위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농부는 친구한테 매달렸어요. 그 미국 사람한테 내 눈을 팔 길은 없을까 하고요. 마치 그 친구가 그 미국 사람이기나 한 듯이 그렇게 매달렸대요. 그러니까 그 3만인가 30만인가의 눈을 사겠다고 한 게 혹시 가수 레이 찰스 아니야? 맞았어요. 장님 가수 I Can't Stop Loving You 이거 부른 흑인 장님 가수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 언젠가 신문 해외 토픽란에서 레이 찰스 광고에 대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나.
바로 그거예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려주시기에 어떻게 우습던지 당장 신문을 뒤져봤죠. 동아일보 해외 토픽란에 그런 게 실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국내에서만도 자기 눈을 팔겠다는 사람이 무려 48명이라고 씌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님들은 레이 찰스한테 눈을 팔 길을 찾기 위해서 서울에 왔단 말이군. 맞았어요. 그 아는 체 아는 친구가 그 지방 출신 국회의원하고 무슨 친척이 된대요. 미국 안에서만도 눈을 팔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이런 일은 국회의원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서 이 농부를 데리고 서울로 온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찾아가서는 이건 외화 획득이니까 국회의원들이 나서면 안 되는 일 없을 테니 그 미국 장님한테 이왕이면 이 가난한 한국의 농부 눈을 사게 해달라고 주선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국회의원은 농담 말라고 한마디에 거절하면서 한편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웠어요. 미국 사람들은 눈동자가 파랗거나 노라니까 우리 같은 검은 눈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 농부와 친구는 낙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장님은 흑인이니까 오히려 검은 눈동자밖에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게 잘못이었어요. 그 말을 어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엉터리 같은 사건에 저까지 끌려 들어가고 만 거죠. 레이 찰스 선생 앞으로 영문 편지를 써달라고 저한테 자꾸 매달리는 거예요. 정말? 네, 30만 달러를 다 주지 않아도 좋다. 15만, 아니 5만, 아니 3만 달러만 줘도 팔겠다. 만일 눈을 옮기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미국까지 가야 한다면 미국 가는 비용도 일체 이쪽 부담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되도록 애원하는 식으로 써달라는 거였어요. 전 민족적인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영어도 어렵고 도저히 그런 편지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썼어? 안 쓰고 베길 수 있겠어요? 한영사전 찾아가며 시킨 대로 편지를 썼죠. 그 사람들이 신문사에 가서 알아가지고 온 레이 찰스의 주소로 말이에요. 대단하네.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그 편지를 붙이고 난 후부터 그 농부는 당장 자기 눈이 팔리기라도 한 듯 매일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떠든다고 해요. 시골 자기 집에다가는 염려 말라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편지도 썼대요. 회답이 올 때까지 우리 여관에서 묵을 작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안채의 화장실엔 동생이 들어가 있어서 여관 안에 손님용 화장실에 갔더니 그 농부가 벽거울에 비친 자기 눈을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니까 얼른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왜? 술 취한 것 같았어요. 빨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제 곧 팔릴 자기 눈을 보고 있었던 건가 봐요. 다음날 그 농부를 안방으로 모시고 가서 전축을 틀어 레어 찰스의 노래를 들려줬어요. 디스크 재킷에 인쇄된 레이 찰스의 사진을 유심히 보다가 음악을 듣고 나더니 그 농부가 그러더군요. 뭐라고? 이런 사람은 왜 그렇게 돈이 많으냐고요. 노래만 불러가지고 그렇게 부자라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회답이 왔어? 아니요. 2달이 지나도록 답장 같은 건 없었어요. 그 대신 시골에서 얼마 안 되는 논을 판 돈을 가지고 시골의 식구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와서 그 농부와 함께 서울의 어디론가 떠났어요. 눈까지 팔겠다고 하던 놈이 무얼 못하겠느냐고 하면서요. 그리고 그 처녀는 말하는 것이었다. 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서울에서 우리의 이웃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제야 처음 알았어요. 어쩌면 어리석고 그렇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눈을 팔겠다고 나설 만큼 뜨겁고 남들이 눈 1개를 팔겠다고 나설 땐 전 눈 2개 다 팔아야겠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우리들이 살아야 할 인생은 그런 각오 없이는 출발할 수 없는 거겠죠?
내가 그 처녀를 평생의 아내로 결정한 건 그 말 때문이었다. 물론 그 크고 예쁜 눈을 팔아야 할 경우가 결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내 자신에게 다짐하면서 말이다. 네, 김승옥의 어떤 결혼 조건, 네, 귀로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문학을 부탁해. 오늘 김승옥, 무진기행으로 유명한 작가죠. 네. 네. 저는 김승옥 소설 읽을 때마다 참 이 작가는 사물을, 인식하는 게 남다르다. 물론 모든 소설가가 그렇겠지만요. 네, 그리고 사소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가 맞아요. 같아요. 되게 사소한 것에 네. 진리가 있습니다. 네. 소설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결혼 조건 또 중요하시잖아요. 결혼 조건이 없는 게. 네, 조건이 없는 게 조건이죠. 네. 네.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저는 그 눈까지 팔겠다는 놈이 네. 뭘 못하겠냐. 네.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자식들을 위해 눈을 팔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네. 정말 와닿았습니다. 네. 낭만고양이님이 오늘 수요일 책 읽어주는 시간인가요? 질문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수요일은요, 문학을 부탁해. 책을 귀로 들려드리는 좀 네. 연기력이 필요한 그런 시간인데요. 점점 연기력이 좋아지고 계세요. 제가요? 네. 연기 좀 하죠, 저. 네. 아, 네. 앞으로도 네. 일취월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12시 15분 저희는 다시 만나야죠.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내일 12시 15분. 내일 목요일은 어떤 코너가 있죠? 음악을 부탁해. 네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해피 해피. 너무 까다로운지 사랑한다면 그리 어려운 건 아니겠지.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